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방선거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충격받은 부분이 지난주 이제 목요일 퇴근길 폭설. 네. 이때 서울 시민들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한강버스 이제 운행도 이제 중단이 되는 상황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서 추미애 의원이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올림픽대로 막혀가지고 강남으로 가서 통과하려고 갔더니 거기도 너무 막혀가지고 5시간 걸렸다. 집에 가는데 네. 이거 한강버스 타게 하려고 제설 작업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을 정도로 서울 시민들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한강버스 운행도 중단이 됐다.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집에? 시계가 예. 한강버스는 1km가 안 나오면 중단하거든요. 수시로 중단해요. 예. 이건 뭡니까? 폭소라도 중단하고 서울 시민을 걸어 다녀야 되는 비와도 거예요? 중단하고 지하철만 타야 안개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뭐 서울시 입장에서는 모든 도로에 대한 제설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눈이 온다고 예보는 돼 있었지만 온다고 했던 양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바람에 제설의 효과가 약했다 뭐 이렇게 네.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긴장하고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들하고 잘 소통하고 하면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었던 건 맞죠. 네. 갑작스러운 폭소리하고 하더라도 네,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건 맞죠. 네. 어찌됐든 가장 많은 제설 장비와 제설 인원을 갖고 있는 게 서울시니까 뭐 추가적으로 보내주거나 뭐 이런 네.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무조건 우리 잘못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태도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무엇보다도 그날 이제 그 눈이 와서 교통이 막혔을 때 사실 네. 중요한 게 정보거든요. 그렇죠.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제일 어려웠던 게 지하도 구조로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와서 7시간 막 이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미끄러워서. 미리 정보를 제대로 받았으면 안 아예 안 들어가죠. 그죠? 그죠? 그리고 제설이 안 된 데는 이왕이면 좀 피해가고 제설 잘 된 데 중심으로 다니고 네. 이렇게 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서울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채널이 TBS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렇네요. TBS 채널이 예. 그 상황에서 음악 방송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음악 방송이 아니라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있었어요. 왜? 사업비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가 TBS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네요. 네, 사실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방송인데. 교통방송인데 교통 상황이 최악일 때 그렇네. 음악만 틀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 TBS를 이렇게 망가뜨린 네. 거기에 대한 후과가 이렇게 또 이렇게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제가 맨날 얘기하죠. 오세훈 시장은 시정에 관심이 없다. 시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또 네, 해외에 나가 있었고 예.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그나마 좀 실시간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TBS는 망가뜨려 놓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 제설 뭔가 갑작스러운 폭소리하고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뉴얼을 어떻게든 만들어 놓고 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좀 훈련이 되고 신경 쓰고 있었다 그러면 대응을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아예 안 협력하고 됐다. 협조하고 하면서 정보 공유하고 하면서 그치. 필요한 정보는 TBS로 실시간 내보내고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도 곳곳에 보내기도 하고 네. 뭐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요구도 하고 중앙정부와 협조도 하고 네. 그런 능동적인 게 돼야 되는데 딱 뭐 자기네들은 뭐 할 만큼만 했다 끝 이러면 안 되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그럴 것 같아요. 아까 뭐 시정에는 관심이 없는 오세훈 시장이다 말씀하셨는데 한강버스도 그렇고 종묘 앞에 고층 개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림 관련된 또 단독 보도가 그 떴더라고요. 보도도 나오고 네. 제설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시정에는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은 안 보인다라는 지적이 나올 것 같고 맞아요. 히림 말씀하셨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히림 얘기가 나와서 히림 얘기 나오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는데 예? 서울시라는 공적 조직이 시민 옆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들은 청소하시는 분, 제설 작업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노조를 이루고 있는데 노조 행사 기념식 뭐 창립 기념식 여기 이런데 한 번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시장이 그러니까 저는 손발이 되는 분들인데 따뜻하게 네. 하고 협조해서 진짜 더 일 열심히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고 시민은
히림이라는 단체가 뭐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바로 생기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저 단독 보도를 보니까 네. 공모 없이 일정 액수가 넘으면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 없이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 없이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SH 쪽에서 네. 아니 무슨 뭐 무슨 무슨 네. 그 시험 같은 거 뭐죠? 뭐 박람회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1등하고 뭐 이러면은 공모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게 이상하잖아요. 네. 네, 이상하잖아요. 520억 수의계약 팀에 포함이 됐다. 히림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히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팀이 수주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던 과정 자체가 위법한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의혹 보도인데 제가 기사만 봐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는데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네. 절차를 위반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시의 이 보도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낸 상황인데 뭐라고 했냐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부당한 수의 계약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법적 대응 포함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2등에 당선이 돼서 2등이 돼가지고 계약된 업체인데 1등이 이제 안 하겠다고 하니까 2등이 이어져서 한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 같아요. 용적률과 높이 등의 변경이 있어서 용역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수의 계약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을 보실 때는 뭐 이상하죠. 이 자체가 수의 계약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수의 계약 아니라고 하지만 변경 계약이라고 하지만 수의 계약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이것도 의혹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보도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내용도 입장도 저희가 반박 내용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논란이 될 것 같네요.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지켜보도록 하고. 네.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비상계엄 1년 내란 1년 맞아가지고 입장을 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실에서 발견해서 오마이 TV 등에서 터트린 게 있잖아요. 오세훈 TV라는 채널이 있어요. 오세훈 TV. 거기에 그날 작년 12월 3일 날 민주당 잘못해서 했다는 취지로 영상 올려놨잖아요. 네. 자기 본심은 그거 아니에요? 본심은 네. 동조하는 거 아니냐. 본심은 윤 어게인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하잖아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영상 그렇게 올려놓고 영상을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 메시지만 이렇게 내면 뭐예요? 네. 그리고 사실 뭐 그 위에 모스탄을 부르려고 했다든지 대표적인 그렇네요. 모스탄. 서울시 예산으로 부르려고 했다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네. 그렇네. 그것도 영어로 이메일 주고받아서 영어 잘 못한다고 종묘 관련해서는 이 메시지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장식품이고 본심은 따로 있다. 지금까지 행동하고 말이 다르면 사람이 말을 믿습니까? 행동을 믿습니까? 그렇네요. 행동을 믿어야죠.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임기응 의원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입장을 내면서 재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년에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서울시장 5선을 하시겠다는 거죠. 5선까지 가고 싶다라는. 오세훈이시니까. 오세훈이니까 5선까지 도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이런 움직임을 좀 보고 있는데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또 한풀 뭐 기세가 좀 꺾인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 기소된 부분. 지금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이게 무슨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세훈의 말하고 명태균의 말을 놓고 보면 명태균의 말은 계속 맞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입증돼 왔고 오세훈의 말은 계속 틀린 것으로 입증돼 왔던 과정이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보도 그거잖아요. 핸드폰에서 6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포렌식 했더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결과 보도되기 전에 얼마 전엔 포렌식 해봐도 나오는 거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거든요. 제 기억에도 그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뭔가 없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뭔가가 없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뭐 이번엔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발로 여론조사 결과 걸어서 핸드폰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3천 몇백만 원 주고 그냥 혼자 보려고 여론조사했다? 너무 궁금해.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여론조사 얼마 나온지 너무 궁금해. 그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안 맞잖아 되는 부분이죠. 이게. 예. 그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의심스러운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특검에서도 이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이 혐의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그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의 구도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소됐다 서울시장 하더라도 서울시장 나오겠죠. 본인은 이게 정치적인 기소다. 정치 탄압이다. 정치적 탄압이다. 라고 국민의힘 얘기하면서 내부에도 정치 탄압이 나오면은 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그렇죠. 부분이 그렇게 있으니까 나오겠죠. 정치 그래서 탄압이다.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나올 텐데 네.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수사와 달리 증거가 공개되죠. 아하. 진술이 공개되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버텨내는지가 이제 오히려 아, 핵심이겠죠. 요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떤 우리가 몰랐던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나 진술이 나오게 된다면 나오겠죠. 그게 바로 타격을 주겠네요. 네,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관련된 재판에서도 예. 수사 과정과는 달리 각종 증인들이 나와서 진술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음흠. 그러면서 뭐 사실은 와 저렇게 황당하다니 이런 얘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도 본인이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을 뒤엎을 만한 증언과 네. 증거가 공개되겠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어떻게 커버하느냐 요 부분과 관련돼선 네. 그게 관전 포인트겠죠.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제가 들은 입장에서는. 얘기로는 예. 정확하진 않은데 예. 제가 이제 국민의힘 몇몇 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어렵지 않겠어? 아, 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뭐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예. 일단은 기소가 된 부분, 재판 과정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심이 생긴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 이거 서울 수성해야 되는데 뭐 좋은 카드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될 텐데 네. 하여튼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건이 아니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4선하면서 특별히 해놓은 게 없고 오히려 서울을 저는 제가 보기에 서울이 가져야 될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돼서는 안 된다. 서울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다시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얘기를 하셨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내란 1년 때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게 사과 메시지가 아니라서 맞아요. 윤어게인이 했던 이야기 하고 있는 이야기 그다음에 윤석열이 헌재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네. 동일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주장이 헌재에 의해서 전원일치로 다 반박됐었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법률안을 네. 민주당이 마구잡이로 통과시켜서 아. 그거 아니다. 왜 거부권을 다 행사했으니까. 네. 예. 그다음에 예산안을 함부로 해서 예산 본회의에서 의결되지도 않았어요. 그 상태가. 탄핵을 많이 해서. 그때 검사 탄핵하고 방통위원 한 명 탄핵이 진행되고 있을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그걸 다 민주당이 뭐 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판판이 헌재가 말도 안 돼라고 얘기했고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 선거하고 총선 엇갈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왜 그러냐. 대통령이 잘하면 다음 총선에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맞아요. 의석수를 늘려주면서 균형을 잡아가도록 못하면 의석수가 줄어들고 네. 이렇게 설계해 놓은 거다. 근데 네가 못해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거다. 근데 그 구조를 힘으로 한 방에 뒤집어 엎으려고 해? 너 나쁜 놈이야. 이게 헌재 결정의 취지예요. 예. 이미 답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윤어게인을 하고 있는 윤어게인 하고 장동혁 대표. 예.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넘어서 우리가 윤석열이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할까? 우리가 뭐까지 갈까? 우리가 모스탄이다. 우리가 고든창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까지 뭐 비판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예. 정당 지지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높아요. 높은데 하여튼 24%. 지난주에 지금 한국갤럽 묶여 조사. 있고. 예. 뭔가 지금 국민의힘이 내는 메시지에 대한 신뢰성을 못 갖게 만들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장동혁 대표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채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누구보다도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고 싶다.
꿋꿋이 나아가겠다. 지지율도 올리고 싶고 중도 확장에서 해야 되는 거, 중도 확장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다면서도 제가 계획했던 타임라인과 스케줄이 있다.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있다는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측하기에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지지층이 극우적이니까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지지층을 공고히 하고, 왜냐하면 당내 기반도 없고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한 뒤에 예. 게시판 관련된 단계 관련된 조사 등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친한계를 몰아내는 거죠. 2단계. 3단계는 그 다음에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자기가. 네. 그다음에 4단계는 그 상태에서 조금씩 중도로 확장해 가서 지선 때는 약간의 포지셔닝을 옮긴 상태에서 지선을 치른다. 네. 요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게 당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근데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지금. 자기 계획.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장동혁 대표만을 위한 계획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만을 위한 타임테이블이고, 장동혁 의원이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국민분들이 그렇죠. 많이 달라졌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그게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가 이게 지금 당도 다 접수하고 당심도 없고 이제 중도로 나왔네, 표 줘야겠네, 이렇게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1월 21일이면 한덕수에 대한 판결부터 시작해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네요.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스케줄이 안 맞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요. 스케줄이 안 맞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 당내 반발 확산에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2월 정도에 내려온다. 왜냐하면 1월에 몇몇 재판의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자, 아마 지방선거 다가오게 되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요동이 칠 겁니다.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저희 박정현 스팟 박주민 의원과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셔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갤럽이죠? 네, 한국갤럽 조사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요. 지난 5일에 발표가 된 조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24% 나왔습니다. 쭉 24% 유지를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확실히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43% 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은 24%에 머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내년 초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란 관련된 사건의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 6개월 정부 성과 보고에서도 예측성이긴 하지만 발언이 나왔죠. 네.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그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사이클이 워낙 강해서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목표나 방향이 맞겠냐고요. 그렇네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면 큰일 난다. 비대위로 가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을 국민의힘이 서서히 느끼고 있다. 윤한홍이 누구예요? 친윤. 친윤이 아니라 찐윤이에요. 찐윤. 네. 그렇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게 또 상징적이네요. 상징적이다. 찐윤들이 최근에 목소리를 안 냈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찐윤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거의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있다가 발언이 나온 거예요. 네. 그 부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정청래 대표가 오늘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위헌 시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냈습니다. 아마 의총 과정에서도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면서 위헌 논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본회의 올라가서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끝으로 네.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아까 모두 발언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 3일 정말 시민분들의 용기 덕분에 개인적으로는 제 목숨도 구했고 또 국가적으로는 민주주의와 헌법이 수호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란 종식 관련돼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보니까 불안해 하시는데 네. 민주당이 뚜벅뚜벅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과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